우리는 왜 늙을까요? 그리고 과학은 어떻게 이 복잡한 현상을 풀어내려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단순한 수명 연장을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향한 첨단 과학의 여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부터 세계 유수 연구기관, 그리고 수백 개의 혁신 스타트업까지 전 세계가 노화에 관한 비밀을 벗기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노화가 단지 주름과 체력 저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체는 수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도시와 같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단백질을 합성하고 손상된 DNA를 복구하며 불필요해진 세포를 처분합니다. 마치 대도시의 전기, 수도,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듯이 우리 몸속 분자 기계들은 긴밀한 협업으로 생명력을 유지하죠.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도시의 인프라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상하수도 관리가 허술해지며 교통정체가 심해지는 도시처럼 세포 간 신호 전달, 대사 균형, 면역체계, 단백질 합성 등의 과정이 서서히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에너지 활용의 혼선을 겪고 재생 능력이 떨어지며 심혈관, 신경, 면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질병 취약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은 종마다 다르게 펼쳐집니다. 어떤 생명체는 단 하루를 살고 어떤 고래는 수백 년을 살죠. 인간은 과거와 비교해 평균 수명이 극적으로 늘었지만 과학계의 관심사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헬스스팬, 즉 건강하게 기능하는 기간의 연장이 핵심입니다. 80세까지 산다고 해도 그중 얼마나 질병 없이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노화를 둘러싼 최신 연구 트렌드는 오래 살기 대신 오래 건강하기를 목표로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700개 이상의 회사가 노화를 정복하거나 늦추기 위한 신기술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부터 세계 주요 투자자들이 이 분야에 과감히 자금을 투입하며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편집, 세포 재프로그래밍 등 혁신적 접근법이 경쟁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100년, 200년을 넘어 1000년을 살 수 있는 시대를 꿈꾸지만 과학자들은 냉정하게 이들 기술을 평가합니다.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며 모든 인류가 안전하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특히 세포 재프로그래밍처럼 세포 운명을 바꾸는 기술은 극도로 섬세한 조정이 필요하고 줄기세포 치료나 유전자 편집 역시 의도치 않은 돌연변이 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는 노화를 측정하고 예측하는 바이오마커를 찾는 노력입니다. 에피제네틱, 후성유전, 마커, 즉 우리 DNA에 붙는 화학적 태그를 추적하거나 단백질 변형, 세포 내 단백질 쌓임 현상,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등 다양한 수준의 지표들이 연구 대상입니다. 만약 신뢰할 수 있는 노화 표지를 정확히 찾아낸다면 의사나 연구자들은 특정 치료법의 효과를 미리 가늠하고 개인 맞춤형 노화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확고한 노화의 계기판은 없으며 연구는 진행형입니다. 한때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단순한 항산화제 섭취나 특정 보충제는 생각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생활습관의 개선,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는 여전히 가장 탄탄한 노화 관리 전략으로 꼽힙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습관들이 우리 세포와 조직에 미세하지만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영양소 균형은 단백질 합성과 손상 복구를 원활하게 하고 규칙적 운동은 면역 기능 개선과 대사 균형 유지에 기여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은 세포 회복의 황금 시간을 확보하고 호르몬 균형을 정상화하여 장기적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과학자들은 노화를 우연한 축적이 아닌 적응의 결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생명체가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였기에 어느 정도 연령 이상에서는 자연 선택의 압력이 느슨해집니다. 그 결과 세포 수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류와 손상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이 바로 노화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노화는 단순히 어디 한 군데를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이고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언젠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세포 재프로그래밍 기술이 완성되거나 혁신적 유전자 치료법이 대중화될 수도 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관절이나 심장 근육 등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미 특정 질환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하나씩 개발되고 있고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진단 및 치료 기술이 현실화되었듯 노화 연구 분야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미래의 약속이 실현되기 전까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략은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생활 리듬 유지, 꾸준한 신체 활동, 정신적 만족감 추구,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감 형성이 지금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신 과학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유사과학적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한 태도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노화 연구의 혜택을 적절히 누리며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수명 연장은 막연한 꿈이었지만 이제는 장수를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과학자들은 리보솜 연구를 통해 단백질 합성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패턴을 추적하며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과 산화적 손상의 진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화 연구는 첨단 분자 생물학과 진보된 의학, 경제적 투자가 융합되어 폭발적인 발전을 이루는 중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불로장생의 약이 나올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우리는 이미 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결국 이 복잡한 여정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노화는 거대한 생명 시스템이 잔잔히 변화하는 복잡한 과정이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한두 개의 기적적 성분이나 묘책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다양한 전략과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신기술에 대한 열린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길고도 흥미로운 항해 속에서 여러분은 과학을 등대 삼아 조금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미래를 향해 한 발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